이게 상승장이 온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세팅을 최저 호가를 최근 3개월 증감률로 보여줘라고 한 거예요. 10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만. 여기 보시면 잠실 주공 5단지는요. 17.5%가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호가죠? 예. 네. 그리고 리센츠, 엘스도 보시면 10% 이상 올랐고요. 호가가 이제 최저 한 2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최저 호가가 이제 23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좀 오르긴 했네요, 실제로. 예, 실제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오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거래도 이제 거래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23년 3월 7일에는 21억 7,850만 원의 11층이 거래가 됐어요. 네. 이번 달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월 달에 이제 18억까지 거래됐다가 3월 달에 지금 21억까지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3억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라고 네. 생각하기에 딱 좋은 숫자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역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여전히 수급 상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안 좋고 거래량도 시장이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볼 정도로 보기에는 거래량도 여전히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약세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만약에 이제 진짜 바닥 찍고 올라갔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매물이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물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숫자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럼 저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내 집 마련은 그쪽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다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옆에도 뭐 장미나 지금 이런 아파트는 또 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역마다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너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또 작년에 송파 쪽 하락세가 워낙 셌잖아요. 저희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맞아요. 나와서 워낙 많이 그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네. 하지만 단지별로 보게 되면 요 바로 옆에 같은 경우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도 지금 10%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단지별로 많이 떨어진 데들은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지금은 약세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마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를 좀 쭉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강남, 노원, 마포 이런 데를 한번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노원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항상 짚어주신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서 네. 자, 여기 이제 노원구로 왔고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6.7%, 그 다음에 21%가 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노원역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상계주공 6단지가 지금 21%가 올랐습니다. 24평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호가를 보시면 요렇게 지금 1월 초에는 지금 5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억 9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굉장히 지금 반등을 많이 한 모습.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얘가 이제 최고가 한 9억 7천 시세가 이렇게까지 지금 했다가 올라갔었군요. 확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온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주식시장에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세 하락장 중에 급락을 하다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의 상승이면 정말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실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거래 가격은 1월 달에는 지금 이제 5억 3,500에도 거래가 됐잖아요. 네. 5억 3,500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6억 6천, 6억 7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바닥인가 이제 좀 왜냐면 5억에서 지금 6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전히 아직은 대세 하락장 중에 지금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얘가 이제 최고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한 9억 3천까지도 찍었거든요. 네네. 네. 물론 그에 비해서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던 곳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단기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반등이 나왔어요. 아, 그때도? 네, 2009년에 훨씬 더 큰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2010년서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대세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단기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게 또다시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저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소득 대비해서 거의 뭐 27배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2021년 12월 달은 27배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얘가 지금 24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17이에요. 그리고 2013, 14년 바닥일 때가 13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13이면 지금 24니까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득 대비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장 쌌을 때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저점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저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평균이 지금 17이잖아요. 평균이 지금 17배거든요. 그럼 24니까 지금보다 여전히 한 7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해야 역사적인 평균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고, 물론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은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한번 유출을 해본다라면 지금보다 한 30% 가까이는 좀 떨어져야, 못해도 20%는 떨어져야,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져야 우리가 진짜 좀 집값이 싸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해주신 보여주신 표는 소득 대비해서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건데, 그걸 놓고 볼 때는 네.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네, 걸 보여준다라는 굉장히 비싸죠.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이제 아파트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최근에 올랐다는 것들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실제로 떨어진 곳들도 많죠. 떨어진 보니까? 것들도 굉장히 계속해서 많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네, 곳들도 네. 많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한번 그걸 볼까요? 크게 서울, 경기, 인천이 네. 전반적으로 어떤 색깔인지.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최근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네. 위에는 월감 증감률, 네. 밑에는 주간 증감률로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여전히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색깔이 파란색이나 다 이제 파란색. 하락이고, 예.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실 때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쫙 그 차트가 뜨면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도 다 파란색이네요. 여전히 파란색.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네, 다 파란색. 이렇게 봐도 다 파란색이죠. 네. 예. 지금 과천이 조금 반등, 지금 주간으로 빨간색. 주간으로 있죠. 예, 밑엔 주간, 위에는 그렇죠. 월간. 월간. 네. 그래서 보시면 언뜻 봐도 수도권만 봐도 여전히 지금 거의 다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일부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하락장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아까 일부 올라가는 데를 보여드리니까 또 네. 너무 그것만 본 것 같아서 네.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지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논란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이제 뭐 다시 하락을 시작하면 다시 이 논란은 잔잔해지면서 이제 또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게 화제가 될 텐데요. 네. 앞으로 이제 올 상반기, 하반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뭐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변수가 이제 금리도 이제 변수고 여러 가지 경기도 변수고, 또 올해 뭐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꽤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시장은 굳이 얘기하자라면 올해 시장은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긴급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방수처럼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단기 반등의 이런 비슷한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반기는 조금 지금 좋아지는 모양새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보다는 이제 다시 또 하락의 그런 그림자가 저는 더욱더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아마도 이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상승을 좀 논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하반기,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은 되어야
우리가 이제는 뭔가 바닥 짚고 상승을 좀 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뭔가 올해 하반기건 내년 상반기건 뭔가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없는 시나리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라면 부동산이 또다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뭐 6개월에는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급락을 하게 될 거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상당한 매수 시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 20-30% 떨어지면은 그때는 무릎 밑에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매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것처럼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약세처럼 이렇게 서서히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의 시기는 뭐 25년 뭐 하반기나 26년 뭐 상반기.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은 하락이 아무래도 좀 더디게 올 거기 때문에 좀 더 하락장은 길어질 거고 그만큼 매수의 시기도 뒤로 좀 늦춰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파르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싸다고 살만하다고 느끼는 가격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결정이 되겠군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정부 정책이 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굉장히 강력한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강력한 부양책과 가격 급락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아마도 부동산 시장의 매 거래량이 저는 꽤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